우리가 두렵다고 피하시면 안 되고 다시 힘을 내서 정말 다음 임신에는 유산이 되지 않도록 임신 유지를 어렵게 하는 이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해 대표원장 한의학 박사 정소영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힘을 드리기 위해서 이전 차트를 저희가 다시 열어보고 있습니다. 나이 가장 많은 환자, 난임 기간이 긴 환자 등등 이렇게 통계낸 내용도 있고, 난임 치료 사례 강의를 위해서 정리했던 내용도 있지만, 최근 10년 동안 사례들을 10년 전부터 이제 한 명 한 명 제가 만나온 환자분들이 어떤 힘듦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아이를 만나게 됐는지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분은 만 39세에 그 11년 난임을 겪은 그런 환자분이신데요. 이분은 첫째 아이를 그 태반 조기 박리로 36주에 이제 이르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임신 시도조차 굉장히 이제 좀 두려워 하셨었는데,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임신 시도를 했지만 임신이 잘 되지 않았어요. 유산이 2번 되셨는데 시험관 4번 중에서 2번 성공했지만 임신 유지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첫째 아이를 잃은 아픔이 너무 큰데 유산을 2번을 더 하게 되니까 사실 이제 너무 두려움이 큰 거죠. 그래서 한방 치료를 시작하려고 저희 병원에 이제 오셨어요. 용기를 내서. 우리가 유산을 경험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런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절박유산처럼 복통, 출혈 이런 증상이 있으면 그 증상이 있을 때부터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서 이제 오히려 좀 덜할 수도 있는데, 이 계류유산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태에서 소식을 듣게 되기 때문에 좀 충격을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2번째 또 계류유산을 경험하게 되면 임신을 다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한동안 아예 시도를 안 하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난소 기능은 더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다고 피하시면 안 되고 다시 힘을 내서 정말 다음 임신에는 유산이 되지 않도록 임신 유지를 어렵게 하는 이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현대의학적으로도 유산이 반복되면 이 습관성 유산에 대해서 검사를 하죠. 근데 원인 불명이 정말 많습니다. 염색체 이상은 복불복이라서 염색체 이상이 나왔다고 해서 다음에 또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료의 대상도 아니에요. 습관성 유산에 대한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경우는 기본 황체 호르몬을 넣어주는 치료, 그리고 혈전에 대해서 저용량 아스피린 치료, 그리고 NK 수치가 높아서 면역을 억제하는 그런 치료 같은 거예요. 자, 대부분은 원인 불명이기 때문에 많이들 답답해 하십니다. 자, 한의학적으로는 이 임신 유지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크게 3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생식 능력 약화, 기력 약화, 순환 장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생식 능력이 약해지면 임신 유지가 어려워져요. 우리가 만 36세가 넘으면 유산율이 3-4배가 높아지는데, 이 나이가 들수록 생식 능력이 약해져서 똑같이 생리를 하는데 난자, 정자가 점점 약한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 커나갈 힘이 없어서 이게 점점 세포 분열을 하고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중단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계류유산도 많이 되고, 자,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신주 납기 한다 그래서 이 타고난 생명 에너지가 신장에 저장된다 라고 보는데, 신장이 신주 납기 한다라는 건 납은 수납하다 납이에요. 그래서 기운을 딱 잡아주는 힘이 이 신장, 타고난 생명 에너지가 저장되는 신장에 있는데, 그게 나이가 들수록 약해져서 임신을 유지하는 힘이 약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한방 치료는 이 생식 능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난소 기능을 보는 AMH가 좋아진 사례, FSH를 치료하면 90%, 95% 거의 다 좋아지고, 그리고 난소 기능이 약해서 여성 호르몬 분비가 잘 되지 않으면 자궁 내막도 얇아지는데, 이런 경우 한방 치료하면 내막도 두꺼워지고, 그래서 시험관 병의 한방 치료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도 무작위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고품질 난포가 더 많이 나오고, FSH 수치가 좋아지고, 내막이 좋아지고, 임신율이나 임신 지속률, 분만율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임상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율을 유지시켜주는 황체 호르몬이 있는데, 현대의학적으로는 이 유산기가 있을 때 황체 호르몬 치료를 해요. 황체 호르몬을 넣어주는. 시험관 시술을 할 때도 이식 이후에 이 황체 호르몬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황체 호르몬은 임신이 유지될 때 그 결과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한방 치료는 호르몬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임신을 유지시켜주는 그 기능을 튼튼하게 해서 내가 스스로 황체 호르몬이 잘 분비될 수 있게 해주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한약 치료를 했을 때 이 황체 호르몬 분비가 많아진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연구는 사후 피임약을 썼을 때도 사후 피임약만 쓴 대조군보다 사후 피임약과 한약을 같이 복용한 이 시험군이 더 유의하게 임신 유지가 잘 되는 게 밝혀졌습니다. 자, 우리가 기력이 약해도 임신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임신 중에 너무 과로하면 유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처음 12주까지는 안정을 취해주고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워낙 기력이 원래도 약한 그런 산모는 그것 때문에 임신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자, 순환이 잘 되지 않아도 임신 유지가 어려워요. 자, 엄마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아기한테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혀 있으면 에너지가 전달이 잘 안 돼서 아이가 잘 커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현대의학적으로 습관성 유산 원인이 우리가 딱 밝혀진 게 이제 몇 가지 없지만 그중 혈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습관성 유산 환자가 임신 초기에 이제 베이비 아스피린, 그 저용량 아스피린을 많이 치료를 받고, 그리고 NK셀 그 자연살해 세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별명이 태아 살해 세포예요. 자, 면역이 과항진 돼가지고 아이를 적으로 이제 인식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 거라서 면역을 억제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약이 NK셀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입증이 됐어요. 자, 근데 이 NK셀을 낮추는 한약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자, 습관성 유산 환자들을 치료를 하면서 제일 효과 있었던 처방 3가지, 그 3가지를 골라서 세포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세포 실험에서 제일 유의한 결과가 나온 1가지, 그걸 고르고 그 처방을 가지고 다시 동물 실험을 하니까 이게 임상적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착상탕이 있는데요. 착상탕은 착상과 임신 유지에 집중한 처방입니다. 자, 유산 가능성이 좀 있으신 분들은 임신이 확인되자마자 드시도록 우리가 상비약으로 5일분을 드리고, 자, 유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유산 경험 주수를 넘길 때까지, 만약에 뭐 7주 계류유산을 경험했다 그러면 8주까지, 근데 유산기가 계속 초기에 있다 그러면 그 유산기가 없어질 때까지 그때 착상탕을 복용을 하게 되고, 이 착상탕이 그 사후 피임약으로 연구됐었던 그런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사후 피임약만 먹인 쥐하고 착상탕하고 사후 피임약을 먹인 쥐하고 비교하니까 착상탕을 먹인 시험군이 임신 유지가 더 잘 됐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 그래서 이분은 나이 때문에 생식 능력이 약해져서 생리불순도 생겨 있었고, 그리고 기력도 약하고 생리통도 심해서 생식 능력과 기력을 보하는 치료를 먼저 한 달 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생식 능력을 튼튼하게 하면서 순환을 돕는 치료를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치료하고 몸도 이제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고, 생리도 규칙적으로 정상적인 사이클을 다시 되찾고 이제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치료하고 나서 시험관을 하셨는데 임신이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착상탕을 바로 복용을 시작하셨고, 근데 초기에 이제 수치가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유산을 이미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너무 계속 불안해 하셔가지고 저희가 계속 연락드리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더 이상 연락드리지 않고 이제 있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출산을 하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셨다는, 누구누구 오셨습니다 라는 접수대 그 메시지가 딱 뜨고 나서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대기실로 막 나가서 인사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출산하고 나서 이제 산후보약을 지으러 오셨더라고요. 이제 출산하고 결막염이 걸렸는데 이제 수유 중이라서 항생제를 쓰지 못하고 면역력이 약해서 이제 그 결막염이 걸려서 이제 오셨었는데, 네, 여러분, 그래서 사산이나 유산이나 이제 이런 힘든 경험을 하고 두려워서 임신을 미루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환자분처럼 다시 용기를 내셔서 임신 유지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뭔지 찾아서 적극적으로 치료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한약박사 정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